단 1장의 비행기 티켓, 상공만 피트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20만 달러와 한 남자. 반세기가 넘도록 FBI 요원 수천 명이 매달렸지만 뼈조각조차 찾지 못한 미국 유일의 미제 항공기 납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 속으로 몸을 던진 비 쿠퍼를 추적합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포틀랜드 공항에서 시애틀행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에 된 쿠퍼라는 남성이 탑승합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맨 뒷자리인 18C 좌석에 앉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출장객에 불과했죠. 이륙 직후 쿠퍼는 승무원에게 위스키를 주문하며 쪽지를 건넸습니다. 승무원이 단순한 추파로 여기고 넘기려 하자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아가씨, 그 쪽지 지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내 가방 안에는 거대한 폭탄이 들어있거든요. 가방을 열자 붉은색 원통과 전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쿠퍼의 요구 조건은 명확했죠.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 그리고 시애틀에 도착하면 비행기에 즉시 연료를 채워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내엔 공포가 덮쳤지만 남자는 시종일관 예의 바르고 침착했습니다. 시애틀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주변으로 FBI와 경찰이 깔렸습니다. 당국은 요구대로 20달러 지폐 만장과 낙하산들을 기내로 들여보냈죠. 쿠퍼는 약속대로 승객 전원과 일부 승무원을 안전하게 풀어주었고 항공기는 다시 어둠이 깔린 하늘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멕시코시티였습니다. 하지만 쿠퍼는 기장에게 이상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도는 1000피트 이하로, 속도는 시속 150노트 이하로 유지하고 랜딩 기어를 내린 채 비행하라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 보잉 727의 구조를 완벽히 아는 자의 계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밤 8시 무렵 시애틀 상공을 날고 있던 비행기에 후방 출입문이 열렸다는 붉은 경고등이 번쩍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체감 온도가 영하에 달하는 어둠 속에서 돈가방을 묶은 쿠퍼는 밖으로 몸을 던졌고 그대로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기장이 비상 착륙한 직후 군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쿠퍼가 뛰어내린 워싱턴주 아리엘 마을 일대의 울창한 숲을 이잡듯이 뒤졌죠. 군견과 헬기, 잠수부까지 동원되어 몇 달간 수색했지만 낙하산 조각이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FBI는 쿠퍼가 고도로 훈련된 공수부대원 출신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야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숲속으로 뛰어내리는 건 일반인에겐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전역 군인과 스카이다이버들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좁히면 금방 범인을 잡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이 깊어질수록 수사망은 완전히 뒤엉켰습니다. 그가 건네받은 4개의 낙하산 중 하나는 훈련용 가짜였는데 놀랍게도 쿠퍼는 그 가짜를 메고 뛰어내렸던 겁니다. 진짜 베테랑 다이버라면 절대 조종 불가능한 가짜 낙하산을 선택할 리가 없었죠. 게다가 복장도 문제였습니다. 베테랑이라면 혹독한 추위를 대비해 두꺼운 옷과 부츠를 챙기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쿠퍼는 얇은 정장과 로퍼 구두 차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전문가가 아니라 낙하에 대해 어설픈 지식만 가진 아마추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죠. 그가 남긴 가명조차 미스터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언론은 D.B. 쿠퍼라 불렀지만 탑승권에 적힌 진짜 이름은 댄 쿠퍼였습니다. 이 이름이 프랑스 코믹스 속 스카이다이빙 영웅의 이름이라는 게 밝혀지며 그가 만화광인 외국인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기내에 남겨진 쿠퍼의 넥타이를 최신 기술로 정밀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순수 티타늄 입자가 검출된 겁니다. 1971년 당시 순수 티타늄은 최첨단 군수산업이나 특정 화학 공장에서만 다루던 극도로 희귀한 금속 물질이었습니다. 이 단서는 그의 정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프로파일을 그려냈습니다. 그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보잉사 같은 대형 항공우주 기업의 엔지니어였을 가능성이 컸죠. 비행기의 구조와 후방 도어의 특징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꿰뚫고 있던 이유가 마침내 설명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단서조차 끝내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항공업계 종사자 수천 명을 샅샅이 조사했고 사건 직후 퇴사하거나 거액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렸죠.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 리처드 맥코이조차 알리바이가 입증되며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집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은
1980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시애틀에서 멀리 떨어진 컬럼비아 강둑에서 8살 소년이 모래를 파다가 썩어가는 지폐 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5,800에 달하는 이 돈의 일련 번호는 쿠퍼의 지폐와 정확히 일치했죠. 이 발견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돈을 묶은 고무줄은 9년의 세월에도 삭지 않고 남아 있었죠. 지질학자들은 돈이 처음부터 강물에 빠진 게 아니라 사건 발생 몇 년 뒤에 누군가 혹은 자연 현상에 의해 그 강둑에 묻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로 수렴됩니다. D.B. 쿠퍼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수의 수사관은 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낙하산도 펴지 못한 채 강에 추락해 즉사했을 거라 단언합니다. 발견된 돈 뭉치는 시신이 부패하며 떠내려온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죽었다면 왜 겨우 $5,000만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돈과 시신은 완전히 흔적을 감춘 걸까요? 살아남은 쿠퍼가 수사망을 흩뜨리기 위해 일부러 돈 뭉치의 일부를 테나바 강둑에 은밀히 묻어두고 사라졌다는 가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2016년 사건 발생 45년 만에 FB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인정하며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용의자가 도마에 올랐고 숱한 이들이 거짓 자백을 했지만 진실의 문을 열 열쇠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얇은 정장 차림으로 $200,000를 품은 채 폭풍우 속으로 뛰어든 남자. 그는 권력과 시스템을 비웃듯 완벽히 증발해버린 탓에 대중문화 속에서 반항적인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딘가에서 낡은 $20 지폐를 보며 세상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단서도 남지 않은 채 반세기가 흐른 완벽한 범죄. 여러분은 그가 무모한 도약 끝에 차가운 강물 속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신분을 세탁한 채 새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